오늘 정말 이 시간을 유익하게 만들어 주실 분을 제가 소개할게요. 청년 유니온의 김영민 사무처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어서 오세요. 청년세대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에서 사무처장 맡아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무처장님도 청년이시고요. 예, 그렇죠. 예. 네, 당당한 청년. 네, 뭐 당당하죠. 예. 제가 말한 당당한 마음만 청년 이런 거. 마음만 예. 청년인 분들이 굉장히 네. 많으셔서. 네, 저희는 이제 노동조합 네. 규약상 39세까지를 이렇게 청년으로 규정하고 이제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39세 안에 계시다는 네, 그렇죠. 얘기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청년 유니온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청년 유니온은 2010년에 창립된 2010년에 창립된 한국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고요. 저희는 이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뭐 인턴, 뭐 수습, 현장 실습생 아니면 그냥 취업 준비생이어도 누구나 청년 누구나 이제 일자리에 대한 문제나 노동에 대한 문제, 일터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노동조합이고요. 저희가 이제 지역에도 지부가 있고 이제 서울에서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 15세부터 39살까지. 그러면 지금 최연소가 15세 노동 조합원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근로기준법상 15세부터 이제 경제활동을 이제 할 수 있으니까는 저희가 15세로 해놓았고 10대 조합원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많지는 않고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직이다 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15세부터 이제 39세까지. 이렇게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년 유니온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우리 사무처장님께 조금 더 자세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 소개를 듣고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청년 유니온은 청년 세대 노동조합으로서 이제 최저임금을 못 받거나 혹은 일터에서 이제 부당한 일을 당하는 청년들 그리고 혹은 이제 청년들이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혹은 이제 사회에 나오면서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동조합이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어떤 할 말 이제 하지 않게 되고 못하게 되는 이런 현실들 저희가 함께 바꿔나가고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거는 저희가 올해 6월에 이제 전국에 있는 아르바이트하는 주로는 이제 편의점, 카페, 이제 음식점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4명 중에 1명은 이제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최저임금을 못 받거나 또 특히 요새는 이제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15시간 미만으로 이제 일부러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주말에만 이틀 동안만 이틀에 7시간씩만 나오게 한다거나 혹은 이제 평일에 마감 시간에만 뭐 2시간, 3시간씩 나와서 잠깐씩 일을 하고 보내거나 이런 식의 어떤 쪼개기 계약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뭐 주휴수당도 못 받고 이러는 경우들도 저희가 파악하고자 했었는데요. 여전히 어쨌든 저희가 2010년에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도 여전히 못 받고 혹은 이제 최저임금을 안 주려고 프리랜서다 막 이런 식의 어떤 계약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발되고 있는 것이 여전한 청년들의 노동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작년에 코로나 터지면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음식점이나 그런 도소매업 이런 쪽에 일하는 아르바이트 청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일자리가 이제 그 문을 닫거나 장사가 안 되니까는 뭐 임금 체불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채용 공고가 이제는 뭐 그 예전에 나던 것이 안 난다거나 혹은 채용 합격을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하니까는 면접을 연기한다거나 혹은 합격 발표가 출근을 늦추거나 이렇게 하고서는 아무런 그런 소식도 없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부당한 대우들 이런 것들을 참고 견디는 청년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에서 이제 뭐 이게 임금 체불이 사실은 물론 제일 문제죠. 돈은 어쨌든 우리가 노동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런 돈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직장 내에서의 어떤 존중의 문제 말 그대로 그리고 손님들이 어떤 뭐 특히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뭐 폭언이나 성희롱이나 혹은 이제 어떤 안전의 문제로부터 사업주가 아무런 책임도 져주지 않는 경우들이라거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마치 나의 잘못인 것처럼 내가 잘못했으니까는 임금 깎여도 되고 뭐 혹은 이제 뭔가 벌 받아도 되고 이런 것처럼만 여겨지는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에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걸 어디에 가서 말도 못하고 혹은 그게 그냥 또 내 잘못인 것 같고 내가 또 그런 일을 해도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들에서 오는 어떤 화 그리고 자괴감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혹은 이제 제도적으로 구제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구제도 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바꿔 나가고자 네,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청년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청년 유니온은 이제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을 하는데 대체로는 조합원 아니어도 그냥 오셔도 되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예, 청년 유니온 문을 두드려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청년 유니온 어디든 가면은 이제 말씀을 꼭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노동 상담을 진행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일하다가 이건 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뭔가 이상한데 싶은 거가 있으면은 혹은 이제 이거는 법을 틀렸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게 있으면은 저희 노동 상담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니까 네, 저희 02735에 026들 이런 데로 노동 상담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혹은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뭐 그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내가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고 네, 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네,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유니온의 사무국장님께서 사무처장님께서 네, 설명을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남겨주고 계세요. 이름만 들었는데 설명까지 들으니 개념이 명확해집니다 하셨고요. 시급이 오를수록 더 일하기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다고. 그쵸. 이제 사업주가 이 최저임금이나 시급이 올라가면서 해고를 하는 경우도 지금 왕왕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해요. 처음 알았어요 하셨고 아르바이트생 최저임금 못 받고 있는 현실이 너무 슬프네요 하셨어요. 부당한 노동 환경에 꼭 필요한 상담소네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이 정보를 꼭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곳이네요. 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조합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가 이제 전국에 이제 조합원하고 후원회 합쳐서 2,000명 정도 이렇게 그렇군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 조합 일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는 원래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대학 등록금 때문에 이제 그 좀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등록금도 많이 오르고 이러는 음. 시기에 제가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청년들이 다 겪는 문제구나라는 것들을 공감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나서는 것밖에 방법이 없구나라는 그렇죠. 생각들을 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청년 유니온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사자가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그 등록금 관련해서 데모하고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사실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으니까 반값 등록금 이슈만 있고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에 취업은 어려워지고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졌던 빚들을 갚을 방법이 없고 청년들은 이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의 악순환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그때 이제 등록금 문제뿐만 아니라 실업의 문제. 사실 저도 이제 처음에 학교 다닐 때 이제 등록금의 문제 그리고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의 어떤 문제들을 사실 저도 그 대학교 다닐 때 혹은 이제 처음 아르바이트 했을 때는 최저임금이고 이거 몰랐거든요. 예, 그래서 뭐 당연히 그냥 주는 대로 받고 일하고 그리고 뭐 야간에 일을 해도 그냥 이제 거기에 뭐 가산해서 붙는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죠. 예, 그러고서 그런 지내다가 이제 하나둘씩 이제 친구들이 이제 주변이 취업 준비 이제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게 20대 때 많이들 느끼시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이제 자살예방센터에서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하는 거에 좀 감사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정말 청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럼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걸음에 우리 사무국장님 차장님께서 와주셨는데 자 좀 구체적인 질문들을 드릴게요. 최저임금을 아까 받지 못한 청년이 4명 중에 1명이라고 하셨어요. 최저임금이라는 건 이제 정부와 사측과 노조가 이렇게 다 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건데 네, 그렇죠. 왜 최저임금을 청년 노동자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는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알고도 이제 그냥 안 주는 혹은 이제 아르바이트 노동은 이제 짜투리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왜 내가 너한테 최저임금까지 줘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요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이제 그 임대 딱지 붙어 있는 점포들 많이 보잖아요. 사실 어쨌든 자영업자분들이 실제로 힘들어서 어쨌든 못 주는 경우들도 물론 있죠. 네, 물론 있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같이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건 좀 더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사실은 지키도록 서로 노력을 최대한 해야 되는 문제겠죠. 예. 아까 전에 사무처장님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노동자를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너트로 보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의 도구로. 꼭 김혜민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꼭 김용민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될 것 네. 같아요. 사실 꼭 누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꼭 그 사람만 해야 된다라는 일은 이 세상에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거는 노동이 아니겠죠. 이미 그 사람이 어떤 하나의 어떤 뭐 하나의 어떤 사업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거는 사실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대단히 많아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고 지켜져야 되는 이유들이 바로 그래서이겠죠. 예. 자, 청년에게 힘이 돼 주어서 감사합니다 하셨고 키오스크 생기면서 일자리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 하셨는데 그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면 늘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들 많이 해요. 4차 산업혁명까지 갈 것도 없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도 줄고 혹은 막상 들어가도 언제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또 강화되면은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무급휴직이나 이런 것들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직장도 아 이게 코로나랑 이런 거 닥치면은 무급휴직을 당할 수 있고 내가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고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어쨌든 사람들이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그렇죠. 목격한 것 같아요. 예. 지금 고민들 털어놓으신데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아님께서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그럴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입증하거나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하셨어요. 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는 이제 그 사장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가끔은 이제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은 나도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써라라고 이제 법에 사장님한테 강제하는 거고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쓰냐 안 쓰냐는 사실은 그 임금의 어떤 그 근로조건 이런 거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근로계약서를 쓰면은 어쨌든 입증하는데 이제 좀 더 편리하고 우리가 합의한 노동 조건이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근로계약서를 어지간하면 꼭 쓰시라라고 안내를 드리는데요. 그거랑 별개로 최저임금 많이 주지 않았다. 그러면 최저임금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어쨌든 시간당으로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일한 시간을 증명할 수 있으면은 그리고 내가 그런데 얼마밖에 못 받았다. 그거는 보통은 이제 요새는 이제 계좌로 받으시죠. 간혹 현금으로 받으시는 경우인데 현금으로 받으면 조금 이게 좀 곤란해요. 얼마를 받았다. 근데 네.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굳이 그렇죠. 굳이 현금으로 주시는 경우가 굳이 막 간혹 세 있더라고요. 가지고 줄 필요 네. 있습니까? 그래서 네. 그 요새는 어쨌든 대체로는 계좌로 받으시니까 그럼 내가 얼마 받았고 그런데 내가 일한 시간이 이거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이만큼은 모자란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은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이 확인이 된다. 그 사장님한테도 물어보고 확인해서 그러면은 이제 대체로는 근데 많은 분쟁들이 근로감독관이 사장님한테 체불임금 있으시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바로 주죠. 네 대체로는 그냥 그거 거기 선에서 끝나요. 전화 한 통화 줄 거를 그렇게 버티고 그쵸. 버티고 못 됐어요, 진짜. 그런 거 보면은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진짜 사장님 나빠요. 네, 사장님이 나쁘신 분들도 간혹 정말, 있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근로계약서를 쓰면 좋지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으면 다른 자료로 증빙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나 이런 걸 증명하기 사실은 네. 쉽지 않은데 뭐 출퇴근 시간이라던가 네, 음. 그런 뭐 교통카드 기록이라던가 이런 걸로 이제 증빙하셔도 됩니다. 또 회사가 퇴사할 때 휴가 사용을 제가 포기했다고 서명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하셨어요. 보통 이제 휴가를 쓰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연가 보상을 해주는데 이제 네. 그게 하기 싫으니까 사용 포기했다고 써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연가 촉진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쓰면은 그 포기했다는 의미가 되니까 예, 사실은 원하지 않으시면은 그리고 그만둘 때 얘기시잖아요. 그러면 네네. 저는 거부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달라고 법적으로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서류는 이제 작성하면은 요구를 나중에 하려고 해도 동의를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무마될 수가 있긴 해요. 이런 경우들은 세부적으로는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네. 네. 등록금 얘기부터 해서 지금 취업 준비를 위한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정말 구직하는 게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지금 현재 구직자인데 공백 기간이 1년 이상 돼서 직장인들이 많이 부럽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래요. 참 쉽지 않은 시간을 우리 모두 버티고 있는데 이제 정규직이나 그런 고용 형태가 아닌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는 도중에 소위 갑질, 그러니까 손님의 폭언 혹은 성희롱 이런 피해를 받은 청년들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도움을 구체적으로 주시나요? 사실은 이제 이런 폭언이나 괴롭힘 이런 거를 당하는 경우에는 대단히 난감한 거는 이제 그거를 이제 증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가령 녹음을 한다거나 자기가 당사자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아무런 그 불법 사항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녹음을 그러니까 네. 말을 하고 있는 걸 녹음하는 것. 대화의 당사자로서 녹음하는 거는 녹음하는 걸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러지 않아도 네. 괜찮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내가 언제 뭐 폭언을 들을 줄 알고 누가 녹음을 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건 말이 안 되긴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미 당한 상태에서 이제 약간 힘든 상태에서 이제 저희를 찾아오실 수밖에 없긴 한데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반복된다. 직장 내에서 그런 것들이 반복된다. 그러면 이건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이고 설령 뭐 반복되지 않아도 그것이 좀 대단히 좀 강도 높은 어떤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다거나 네. 이런 절차들을 밟으실 수는 있긴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안내해드리고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있고요. 그리고 뭐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뭐 고용노동부에 익명으로 신고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데 사실은 근데 이제 소규모 사업장이면 이제 좀 이게 익명으로 신고를 해도 사실은 다 알죠. 네, 다 알 수밖에 없죠. 익명이 아니어도 사실은 그 큰 사업장이어도 알 수밖에 없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세부적으로는 다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손님한테 그런 폭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산업 안전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나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 안전하게 해줄 의무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손님이 뭘 던져가지고 그걸 CCTV 영상이 이렇게 인터넷에 돌았다가 이제 사장님이 또 뭐라고 했다 이런 얘기가 또 있었는데 그런 경우들은 이제 사장님이 그걸 보호해줄 의무가 원래는 있는 거죠. 감정노동이나 혹은 어쨌든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사장님한테 사장님이 손님하고 그 말 그대로 손님을 제지시켜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까 든든하네요 하시면서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씀 많이 해주세요. 근데 노동 관련해서는 아직도 나아가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많은 부분들이 또 제도가 정비돼 있어요. 근데 잘 몰라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이런 일을 겪으면 뭐 예를 들면 아까도 어떤 분이 인턴이니까 좀 참아. 너 이거 문제 삼으면 이거 정규직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들을 통해 충분히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고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도움을 우리 청년 유니온과 함께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대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네요. 또 성추행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요.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많으니 좋은 것 같아 하셨고 간호사 직업에서 태움은 진짜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저도 이거 태움 건 관련해서 간호사 노조위원장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증명하는 부분이 어려워요. 특히 인턴하면서 채용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으니 그냥 참아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러면 우리 차장님 최근이나 뭐 그동안 들은 상담 중에 가장 마음 아팠던 사례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실래요? 저희가 이제 뭐 상담으로 이제 한 거는 아닌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이제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제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은 2013년에 이제 미용실에서 스텝으로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일을 시작하면 이제 배우면서 한다고 굉장히 어린
이런 분들이 맞아요, 많이 맞아요. 하죠. 20대 초반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 맞아요. 그래서 20살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배우면서 한다는 명목으로 최저임금도 안 지켜지고 혹은 이제 쉬는 시간도 대단히 이제 쪼개서 뭔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고 계속 서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였는데 저희가 이제 9년 만에 실태 조사를 한 번 더 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 별로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별로 반응이 없으시면 어떡하지? 어떤지를 모르니까 사실은 9년 동안 저희도 신경을 못 썼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온라인 통해서 저희가 실태 조사하는데 거기에 이제 다들 이제 되게 구구절절하게 길게 되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교육비를 뭐 공제해 가는 부분부터 월급에서.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되게 허울뿐인 교육이라거나 혹은 이제 가령 스텝으로 일을 하면 가발 같은 걸로 이제 연습을 하잖아요. 이제 미용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재료비를 다 공제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 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도 뭐 가령 출근 시간은 뭐 원래 뭐 9시인데 근데 8시까지 와서 뭐 청소하고 정리하고 뭐 그러고서는 이제 9시부터 근로한 걸로 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네, 이런 일들이 대단히 여전히 많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뭔가 폭력적인 어떤 언사나 이런 것들에 대단히 노출되어 있고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갈 길이 멀구나 이런 것들 많이 느끼기도 했고 사실 그런 분들이 대단히 처음 이제 학교 막 마치고 맞아요. 네, 막 성인이 됐는데 이제 맞아요. 어른이 나한테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서는 음. 어쨌든 참으면서 어쨌든 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네. 생색을 내요. 너 이거 돈 받고 배우는 거다. 그쵸, 맞아요. 막 그게 진짜.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실제로는 허드렛님 어쨌든 일 청소랑 네. 뭐 다 시키면서. 저도 우리 인턴들한테 네.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니네 이거 돈 받고 배우는 거다. 막 이런 반성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태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실태 조사를 한다는 건 누군가가 내 고통에 관심 가져준다는 거잖아요. 그 농부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벼들이 자란다고 그냥 그렇게 실태 조사가 시작이 돼서 또 여러 가지 대안들도 나오고 대책도 나오는 거니까요. 그럴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또 열정페이 얘기하시고 9년 전과 지금 별반 다른 게 없네요. 맞아요. 사회초년생에게 정말 큰 상처가 되어 하셨고요. 프리랜서들도 가입이 되냐고 물어보셨네요. 저희가 이제 그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있고 대의원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프리랜서 대의원을 따로 두기도 했었어요. 네, 따로 두기도 하면서 어제 프리랜서 관련된 문제를 다뤄보자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요새는 이제 특히 뭐 크몽이라던가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어서 이런 영역들도 저희가 다루려고 하고 있어서 당연히 프리랜서 분들도 청년 누구나 그렇군요. 가입하실 수 있고요. 아까 어떤 그렇습니다. 분이 온라인으로 혹시 상담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이제 직접 가기는 좀 어렵고 그런 분들은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가 사실은 직접 와서 대면 상담은 저희가 잘은 안 해요. 왜냐면은 오히려. 막상 저희한테까지 오셔서 그쵸.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제한적이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노동청에이면은 오시면은 오셔야 되겠지만은 그런 건 아니니까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는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요. 온라인으로는 저희 홈페이지 청년유니온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노동상담 게시판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그 좀 자세한 내용들을 뭐 남기시려면 자세히 남겨주시면 저희 자문노무사분들이 이제 답변을 달아주세요. 그렇군요. 네. 무료죠? 네,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철저히 익명이고, 네, 저희는 사실 뭐 이름, 연락처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묻는 것만 대답해드리고,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해결이 어떻게 됐는지를 저희가 좀 나중에 그 네. 자료도 중요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오히려 약간 저희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쨌든 도움 그 받으신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또 해주셔도 좋고 저희가 이제 또 그리고 좀 급한 경우가 있어요. 당장 직장에서 뭘 쓰라고 할 때. 이거 어떻게 해요? 저 내일 네. 써야 되는데 네. 사인해요. 뭐 그렇죠. 이런 그럴 거? 때는 근데 이럴 때는 그냥 전화를 빨리 주시면은 네. 저희가 이제 그 전화로 어떻게 대처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니까 사실은 이런 아까 그 휴가 이런 반납 이런 것도 했는데 가령 뭐 퇴직금을 포기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있었어요. 네, 어떤 그쵸. 분이 퇴직금 동생인데 맞아요. 동생이 아까 못 받으셨다고. 네, 퇴직금 못 받았다고.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걸 서류를 퇴직금을 뭐 받았고 뭐 아니 혹은 이제 그 재기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불리하거든요. 가령 아니면은 이제 권고사직을 했는데 사직서를 쓰라고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이제 대단히 불리할 수 있어서 그런 거가 좀 뭔가 좀 걸린다 싶으면은 상담을 먼저 주시고 대처하시는 게
예, 그게 나중에 이제 쓰고 저희한테 나눠주시면 저희도 안타까워서 사실은. 그렇죠. 네, 일단 내 이름으로 서명한 거는 효력이 있으니까 그쵸. 쉽지 네. 않죠. 그래서 아예 법에서 완전 정면 위배되는 거는 서명을 하셔도 효력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아하. 안 그런 것들이 몇 가지 네,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또 나중에 추후 불리할 수 있으니까 그 서명을 하시기 전에 먼저 청년 유니온에 여러분들께서 와주시면 와서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료 상담 너무 좋아요. 익명 너무 좋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시네요. 퇴직금 받아야죠.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청년 유니온은 일하면서 부당한 경험에 홀로 맞서야 하는 청년들이 직접 만들고 꾸려가는 노동조합입니다.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청년이라면 15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노동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검색창에 청년 유니온 쳐주시고요. 전화번호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02735-0262이고요. 네, 아까 채팅창에 이제 24시간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24시간 하지는 못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주간에 이제 주로는 상담을 진행을 하니까요. 혹시라도 뭐 그 전화를 주시면은 네, 되고 그리고 뭐 그 시간이 아니어도 그냥 온라인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02735에 0262입니다. 0262입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이 청년 유니온의 존재의 이유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청년과 따뜻한 겨울 보내기 라이브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퇴직금 안 준다 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알았다면 많은 도움 받았을 것 같아요. 혼자서는 너무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하셨어요. 그럼요. 여러분 혼자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 잡아야 되고 연대해야 돼요. 나쁜 놈들 봐봐요. 얼마나 서로 잘 연대합니까? 필요할 때마다 우리 같이 힘없는 풀꽃들이 함께 연대할 때에 또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각 기관마다 도와준 분들이 계시고 또 많은 활동가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꼭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